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무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약을 발라도 재발하고 냄새와 가려움까지 괴로운 무좀. 그런데 의사들조차 사용하는 천연 살균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보다 강력하고 부작용 없이 뿌리부터 무좀이 사라지는 놀라운 비법, 지금부터 그 놀라운 천연 무좀 치료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좀 때문에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가렵고 따갑고 밤에는 양말 벗기도 민망하죠. 병원 가면 약을 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약을 발라도 다시 생기죠. 아니, 이게 왜 이러지? 그럴 때마다 저도 속이 탑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같은 약을 써도 부는 금세 낫고 어떤 부는 계속 재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차이는 뭘까요? 약 때문일까요? 아니면 발 때문일까요? 제가 답을 찾은 건 한 환자분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이셨는데 무조약도 연고도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오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하게 요즘은 안 가렵네요. 약을 안 바르셨다는데 증상이 싹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셨길래요? 그분이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로 발을 좀 담가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분 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처럼 깨끗했습니다. 발톱 밑도 발가락 사이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쓴 재료를 바로 연구했습니다. 실제로 무조균 배양실에서 직접 실험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게 확인됐어요. 무점균이 24시간 안에 활동을 멈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 처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강합니다. 집에 다 있는 재료인데요. 단 한 번만 해도 가려움이 사라지고 일주일이면 발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 재료의 정체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다 보면 이게 그거였어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오늘 내용은 병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주는 천연 한균 조합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선생님, 저는 지금 무좀 때문에 고생 중입니다. 아니면 저는 이 방법 해볼게요. 그 댓글 하나가 다른 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발을 다시 살려줄 겁니다. 먼저 이 무조랑 도대체 뭘까요? 이건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에 곰팡이가 사는 거예요. 피부에 곰팡이라니 생각만 해도 찝찝하죠. 그런데 이 곰팡이 의외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온도, 습도, 환경만 맞으면 어디서든 자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는 양말, 신발 속에서도요. 곰팡이가 좋아하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따뜻함과 습기. 생각해 보세요. 발이 하루 종일 어디에 있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양말 속, 신발 속이죠. 하루 종일 공기 안 통하죠. 땀은 차입니다. 온도는 36도에서 37도 유지됩니다. 그게 바로 곰팡이에겐 호텔 스위트룸이에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피부의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액순환도 떨어지고요.
젊을 때는 상처가 나도 금세 새살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어떻죠? 일주일 열흘은 기본이죠. 그만큼 피부의 면역 방어선이 약해진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지 분비의 감소. 피지는 피부의 보호막이에요. 외부 세균이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주죠. 그런데 나이 들면 피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이 집 비어 있네 하고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발톱 같은 데는 피지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감염됩니다. 여기에 혈류 저하가 더해집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죠? 바로 발끝입니다. 심장에서 멀수록 피가 도달하기 어렵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요. 결국 면역세포가 그쪽까지 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무점균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군대가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매일 씻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완전히 말리는 것입니다. 씻고 양말을 바로 신거나 욕실 슬리퍼를 바로 신으면 수분이 남은 채로 그 위에 곰팡이가 번식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무균는 물기 있는 피부에서 단에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발톱 무조는 이유도 있어요. 발톱은 손톱보다 성장이 훨씬 느립니다. 한 달에 1mm 정도밖에 안 자라요. 그래서 곰팡이가 한번 침입하면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이 집 월세 안 내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래 하고 넘기세요. 가렵긴 한데 며칠 지나면 좀 괜찮고 그러다 다시 재발하죠. 이게 무좀이 잠시 숨어 있다가 기회가 오면 다시 활동하는 겁니다. 즉, 무좀은 낫는 게 아니라 쉬고 있을 뿐이에요. 이 곰팡이들이 특히 여름철에 강해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겨울에도 살아남습니다. 양말, 이불, 신발 매트 속에서 온도를 유지하면서 다시 봄이 오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계절마다 재발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약을 꾸준히 바르면 되지 않나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약은 표면만 얇게 덮는 역할이에요. 피부 안쪽 깊숙이 파고든 곰팡이의 뿌리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특히 발톱 밑까지 들어간 균는 바르는 약이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을 멈추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치료의 접근을 바꿨습니다. 균을 죽이려 하지 말고 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게 핵심이에요. 무좀이 제일 싫어하는 환경이 뭘까요? 건조함 약한 산성, 그리고 천연 한윤 성분, 즉 몸에 해롭지 않으면서 균이 견디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사라집니다. 실제로 호주,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는 병원에서도 약 대신 천연 항균 조격법을 씁니다. 특히 한 재료는 곰팡이의 세포벽을 완전히 마르게 만들어버리고 또 다른 재료는 균을 직접 무력화시킵니다. 이 두 재료를 같이 쓰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한쪽은 살균, 다른 한쪽은 회복. 약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피부를 보호하면서 균의 숨통을 끊죠. 그 재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온 재료, 다른 하나는 식물에서 온 재료. 둘 다 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보다 강합니다. 병원에서도
정도로 무좀이 약해지는 게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치료법은 균을 잡는 법이었다면이 방법은 균이 살 수 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즉, 곰팡이에게 집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두 가지 재료의 정체와 그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료를 공개할게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겁니다. 부엌에 있고 김치 담글 때도 쓰고 입안 헹굴 때도 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금이 아닙니다. 바로 죽염이에요. 에이, 소금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녀석이에요. 주염은요, 그냥 바닷소금을 한 번 더 태워서 만든 게 아닙니다. 대나무 속에 천일염을 넣고 소나무 장작불로 무려 1000도 이상에서 9번을 굽습니다. 그래서 주염이란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태우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소금 속에 불순물이 빠지고 미네랄은 훨씬 풍부해집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분. 이런 미네랄이 일반 소금보다 몇 배 많아요. 이 성분들이 피부 재생과 면역 회복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 소금은 그냥 염화 나트륨이 대부분이지만 주염은 pH가 약한 알칼리성이에요. 곰팡이는 산성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주염은 반대예요. 곰팡이가 그 위에 닿으면 환경이 너무 맞지 않아서 세포벽이 무너집니다. 쉽게 말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무좀을 배양 접시에 키워놓고 주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보통 소금물은 균이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자라는데 주염 용액은 24시간 안에 균의 활동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곰팡이 세포가 쪼그라들고 내부 수분이 빠져나가 버려요. 이걸 삼투압 효과라고 합니다. 소금의 강력한 농도차 때문에 균 안에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럼 균이 바싹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죽염이 한 균제로 불릴 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죽염이 단순히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회복도 도와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미네랄이 피부 세포를 다시 채워주거든요. 곰팡이로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고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10년 넘게 발톱 무주로 고생하셨어요. 발톱이 두꺼워져서 손톱, 깎기로도 안 잘릴 정도였죠. 병원에서 약을 처방했지만 간 수치가 올라서 중단했어요. 그분이 포기 직전에 집에서 주격을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반신반의했죠? 이걸로 나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자 가려움이 줄고 발냄새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발톱 밑이 분홍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죽은 각질이 떨어지고 새 피부가 자라나고 있더군요. 그분이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이제 양말 벗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주염의 이온 교환 작용 덕분이에요. 피부에 붙은 노폐물, 염증 성분을 끌어내고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발이 한결 맑아지고 통증이나 가려움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법을 아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물 약 40도 정도,
물은 1내다가 주염을 큰 숟가락 2스푼, 그 수로는 약 30기예요. 발을 깨끗이 씻고 그 물에 10분간 담그세요. 그때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소금물이 사이사이로 스며들게 하면 좋습니다. 끝나면 수건으로 꼼꼼히 닦고 꼭 완전히 말리세요. 발가락 사이 발톱 밑까지요. 건조가 치료의 절반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대부분의 가벼운 무준 1주일에서 2주일 안에 가려움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염 조격의 진짜 힘은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2번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피부결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주염은 균을 말리는 역할을 합니다. 살균의 단계죠. 그런데 곰팡이란 녀석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면 방어막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방어막이 바로 오늘 2번째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넣어주면 균이 더 이상 다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염으로 균을 없애고이 재료로 균을 막는 이중방어 조격법을 권합니다. 병원에서는 약으로 2가지를 따로 쓰지만 이건 천연 재료로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부작용은 없고 냄새도 향긋하고 효과는 오래 갑니다. 그 향만 맡아도 곰팡이가 도망간다고 불리는 오일. 바로 티트리 오일입니다. 오일이요? 그거 향기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향기 나는 오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일 그냥 향기용이 아닙니다. 곰팡이의 숨통을 끊는 향기예요. 티트리 오일은 호주 원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상처나 염증을 치료할 때 써왔습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살균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의학 논문에서도 티트리 오일의 항진균 효과가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곰팡이균, 세균 바이러스까지 한꺼번에 억제합니다. 무를 일으키는 주된 균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트리코파이톤이라고 하는 곰팡이예요. 이 녀석이 발가락 사이에 자리 잡으면 가렵고 하얗게 일어나고 냄새가 납니다.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나가질 않죠. 그런데 티트리 오일이 곰팡이한테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티트리 오일 속에는 테르피넨 포올이라는 천연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곰팡이 세포벽을 마치 풍선 바늘로 찌르듯 터트려 버립니다. 곰팡이가 숨을 못 쉬는 거죠. 게다가 이 오일의 향이 우리에게는 편안하지만 균에게는 독입니다. 곰팡이 입장에서는 이 냄새만 맡아도 질식한다 수준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있으면 균이 번식할 환경 자체가 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실험이 있습니다. 주염물만 썼을 때는 균이 하루 만에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티트리 오일을 몇 방울 넣었더니 균이 다시 자라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뒤, 48시간 뒤에도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즉, 주겸이 처치라면 티트리는 예방이에요. 한 번은 이런 환자도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먹는 무조약을 못 쓰던 분이었어요. 그분께 제가 조심스럽게 주염 조격에 티트리 오일을 섞어 보시라 했죠. 3주 후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신기해요. 발톱 아래가 늘었던 색이 점점 투명해졌고 가려움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티트리 오일은 자극 없이도 확실한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 해롭지 않아요. 먹지만 않으면 안전합니다. 이제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염 조경물을 준비한 뒤 그물에 티트리 오일 5에서 6방울만 넣으세요. 오일은 기름이라 물 위에 살짝 뜹니다. 그때 손이나 숟가락으로 살짝 저어주세요. 향이 은은하게 퍼질 때가 딱 좋아요. 발을 10분간 답니다. 그동안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로 오일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끝나면 꼭 완전히 말리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끝내지 말고 면봉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묻혀서 무조히 심한 부분에 톡 찍어주세요. 발톱 및 발가락 사이 같은데요. 이걸 하루 한 번씩 일주일만 해보세요. 보통 3에서 4일째면 가려움이 거의 사라집니다. 발냄새도 줄어요. 한 달쯤 지나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발톱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격이 끝나면 발가락 사이는 완전히 말리고 보습제는 바르지 마세요. 고습제는 오히려 균이 다시 자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무좀뿐 아니라 발 냄새, 땀 냄새, 습진 손발톱 관리에도 좋아요. 심지어 여드름에도 쓰이죠. 그만큼 안전하면서 살균력은 강력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양말이나 신발 관리에도 쓸 수 있습니다. 면양말을 세탁할 때 헹금 단계에서 티트리 오일을 2~3방울만 넣으세요. 냄새가 사라지고 균이 번식하지 않습니다. 신발 보관할 때도 휴지에 1~2방울 떨어뜨려 신발 속에 넣어두면 좋아요. 이렇게 주염과 티트리 오일을 함께 쓰면 곰팡이는 2번 놀랍니다. 아이고 말라 죽겠는데 냄새까지 나네.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 먹는 약처럼 간의 부담도 없고 바르는 약처럼 피부 자극도 거의 없습니다. 매일 해도 안전하고 꾸준히 하면 피부가 점점 건강해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염과 티트리 오일, 조격법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무점균은요, 한 번 사라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잠시 숨 죽였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의 사항과 생활 습관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지키세요. 주격은 10분 티트리, 오일 조격도 10분. 이걸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물과 오일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습니다. 좋다고 오래 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져서 균이 다시 들어오니까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물의 온도도 40도를 지켜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돼요. 특히 당뇨병이나 혈관 질환 있으신 분은 화상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무좀는 치료보다 재감염이 더 많아요. 매일 씻는 양말 세탁 후에도 습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균이 다시 번식합니다. 그래서 꼭 완전히 말리고 햇볕에 바싹 말리는 게 좋습니다. 신발은 하루 쉬게 해주세요. 하루 쉬는 신발은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신발 안에는 티트리 오일 1~2방울 떨어뜨리거나 베이킹소다를 조금 뿌려두세요. 냄새 제거와 살균 일석이조입니다. 특히 여름철엔 같은 신발을 연속으로 신짐하세요. 제 발에 지름길이에요. 가능하면 맨발로 통풍을 시키세요. 운동화보다 슬리퍼 두꺼운 양말보다 얇은 면양말이 좋습니다. 온 가족이 같은 발수건 욕실 매트를 쓰면 균이 옮깁니다.
무좀은 전염성이 강하니까 가능하면 개인용 수건을 쓰세요. 욕실 매트는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세요. 그리고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처가 생기면 치유가 늦고 감염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염 농도는 절반으로 줄이세요. 제가 아까 2스푼이라고 했잖아요. 1스푼만 넣으세요. 자극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2주면 증상이 줄고 1달이면 거의 사라집니다. 하지만 완치로 보려면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발톱은 1달에 1mm밖에 자라지 않거든요. 새 발톱이 완전히 자랄 때까지 곰팡이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의 사항과 관리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발이 지저분하다고 숨기세요. 양말 신을 때 누가 볼까봐 불안해하시죠. 하지만 이건 개인의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피부의 면역이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걸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가렵다고 긁고 약을 대충 바르고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건 병이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습관만 바꾸면 무좀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염과 티트리 오일.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하나는 피부를 살리고 하나는 균을 막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천연 무좀 치료법 꼭 실천해 보세요. 꾸준히 관리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깨끗한 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건강한 삶의 시작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